때는 546년 북제. 폐하, 저자는 매간매직의 일사문자이옵니다. 두고 볼 필요 없이 바로 차명에 처해야 할 것이옵니다. 폐하! 억울하옵니다! 소신을 믿어주시옵소서, 폐하! 폐하! 당시 북제는 어린 황제 고위가 다스리고 있었다. 폐하, 한나라의 대신이란 자가 남의 여인을 취하는 불순한 짓거리까지 저지른 자이옵니다. 사사로운 감정 노릇만 하는 저런 자를 곁에 두셔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짐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보시지요. 그날 밤 황제 고위가 어디론가 향하는데 이 늦은 시간에 어디 일이십니까? 혹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시옵니까?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폐하, 훌륭한 황제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 귀천을 가리지 않는 법이옵니다. 오로지 실력과 성품만으로 사람을 평하지요. 그러나 그자는 중신이 아니라 간신인 듯 싶사옵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위해 일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런 그자를 차명에 처하시지요. 아닙니다, 폐하. 그자는 인자하고 관대하며 큰 도량을 지닌 자이옵니다. 폐하 곁에 두시면 큰 도움이 될 자이오니 작은 허물쯤은 덮어주시지요. 차명에 처하시지요. 작은 허물쯤은 덮어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황제 고위는 어떤 결정을 내린 걸까? 황제 폐하 납시오. 폐하, 결정하셨사옵니까? 예, 했습니다. 죄인은 들으시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자는 나쁜 신하임이 틀림없소. 그러니 여보라, 저자를 차명에 처하도록 하라.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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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제가 덮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살려두라 하였거늘 어찌 죽이신 겁니까? 어머머머, 그것이... 마마! 이때 차명을 조언했던 여인이 등장했는데 그녀는 누구인 걸까? 소인이 그리하시라 말씀드렸사옵니다. 뭐라? 네가 뭔데? 감히 나라의 정사에 관여해 폐하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이더냐? 마마, 보는 눈이 많사옵니다. 소인, 한나라의 재상이온데 어찌 이리 함부로 대하신단 말입니까? 뭐라? 재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하의 시중이나 들던 유모 따위가 지금 재상 운운하는 것이냐? 맞습니다. 소인 지금 재상으로서 태우마마께 고하는 것입니다. 내 이것이! 유모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모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중국 최초의 유모 출신 여제상. 그녀가 황제 실세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고이가 황제에 오르기 한 달 전, 어찌 이게 망측한 일이? 대체 무슨 일이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란 말이오? 마마, 저기를 좀 보십시오. 대체 이들은 뭘 보고 이리 놀란 걸까? 바로 누군가 황자의 우물을 투척했기 때문인데, 과연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대체 누구냐? 누가 이리 황실을 기만한단 말이냐? 마마, 아무래도 태자 전하에 황제 즉위식에 불만을 품은 자들의 소행인 듯 싶사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반드시 잡아내쇼. 알겠소? 예, 마마. 자네는 태자의 신변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야. 알겠는가? 예, 마마. 다음 날, 또다시 우물투척 사건이 벌어졌다. 대체 범인은 누구인 걸까? 뭐란 말이오? 마마! 편전 근처에 서성이는 수상한 자가 있어 몰래 따라가 보았더니 오물통을 들고 편전에 몰래 숨어들어 있었사옵니다. 네 놈의 정체가 무엇이더냐?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벌였냔 말이다! 어찌 그 어린 아이를 황제로 받들라는 겁니까? 어린 황제가 무슨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오? 뭐라? 네 놈이 실성을 한 게로구나. 감히 황실을 능멸하고도 네 놈이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가져가라! 예, 놓거라! 노란 말이야! 노란 말이야! 유모 유경헌이 우물투척 사건의 범인을 잡아 사건은 일단락됐다. 잠시 후 다 해결했사옵니다. 태자 전하. 태자 고위에게 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하는 유경헌.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날 밤, 누군가 또다시 황실의 오물을 투척하기 시작했는데, 그 범인은 다름 아닌 태자 고위였던 것. 그는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 태자 전하. 태자 전하.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유모, 저는 진짜로 황제가 되기 싫습니다. 저 자리에 앉기 싫단 말입니다. 어린 태자가 황좌의 부담감을 느껴 결국 이런 일까지 벌였던 것이었는데, 태자 전하. 전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왕관을 쓰고 태어나셨습니다. 저 자리는 처음부터 태자 전하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래도 싫습니다. 무섭단 말입니다. 태자 전하, 견디셔야 하옵니다. 그 무게가 무겁다면 소인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유모가 진짜 도와줄 겁니까?
대저 전하, 전하 곁에 늘 소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목숨 바쳐 전하를 지켜드릴 것이옵니다. 유모. 그런데 유모, 이제 저건 어떻게 합니까? 저것은 소인이 다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모 유경헌은 태자 고위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람을 사서 사건을 은폐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아홉 살이던 태자 고위가 황위에 올라 북제의 5대 황제가 됐다. 짐이 아직 나이가 어려 대신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세요.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중심을 다해 부필하게 싸웁니다. 짐을 도와줄 사람은 짐이 직접 골라도 된다고 하던데. 맞사옵니다, 폐하. 혹 염두에 두신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유모,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황제 고위가 지목한 이는 다름 아닌 유모 유경헌이었다. 내 유모 육씨를 여제상에 앉혔으면 합니다. 폐하, 일개 궁녀 따위를 정위품에 올리다니요. 그건 절대 아니되옵니다. 예, 태우 마마의 말씀이 맞사옵니다. 여시중의 자리는 후궁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옵니다. 대신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짐이 고를 수 있다고 해놓고 왜 안 된다 하냔 말입니다. 훌륭한 황제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 귀천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유모 육씨를 여제상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들 아십시오. 황제가 된 고위는 자신의 권력을 가장 먼저 유모 유경헌을 챙기는 데 사용했고, 그렇게 그녀는 여제상이 되었는데, 결국 유경헌은 고위가 황제에 오르자마자 황권의 실세로 등극한 것이다. 내 인놈! 놈이 감히 대신이가 낚시를 가로막는 것이야.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재상, 지금 뭐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이놈이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주제요. 그러는 대신의 주제는 무엇이옵니까? 어찌 관용도 긍휼도 없이 이리 사람을 막대한단 말입니까?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엔 전하 목숨 일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대신은 어찌 사람을 이리 대하신단 말입니까? 괜찮으십니까? 허태호는 유경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못마땅하기만 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장성한 고인은 향후를 들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폐야, 날이 참 좋습니다. 지금도 일이 나오니 상쾌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마마! 신첩의 아비가 폐하께 드릴 연회복과 보신에 좋은 약재를 보내신다더니 이제 왔나 봅니다. 그래요. 못 보던 아이인 것 같은데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 황후궁에서 새로 일하게 된 목황하라 하옵니다. 그래, 목황하라. 유경호는 황제 고위가 궁녀 목황하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폐하께 한 잔 따라드리지요. 폐하, 소첩이 한 잔 따라드리겠사옵니다. 그래요. 황제 고인은 한눈에 반한 궁녀 목황화를 후궁으로 들였는데 폐하, 아니 폐하, 황후는 어딜 가고 이 여인은 누구이옵니까? 어머머마, 얼마 전에 후궁을 드렸사옵니다. 목황하라 하옵니다. 후궁이라 하셨습니까? 폐하, 어찌 이리 중대한 일을 이애미와 상의도 없이 결정... 유무와 아니 재상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사옵니다. 안 그래도 어머머만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아, 그래요? 폐하께서 마음에 들어하셔서 내 글이 오만방자하지 말라 일렀거늘 어찌 황실의 혼인 문제까지 관여한단 말이냐? 송가옵니다, 마마. 결국 후궁 목황화 일로 유경호는 다시 한번 호태우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그날 밤 부르셨습니까, 마마? 상심이 클 것 같아 이리 불렀습니다. 낮에 많이 당황하셨지요? 아닙니다. 황제 폐하께서 선택한 것이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예, 어마마마. 재상 유경헌을 어머니라 부르는 목황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삼 3개월 전 고이와 목황화의 첫 만남이 있던 날. 못 보던 아이인 것 같은데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 황후궁에서 새로 일하게 된 목황하라 하옵니다. 그래, 목황하라. 유경헌은 황제가 궁녀 목황화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 그녀를 불러들이는데 마마,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 불렀느니라.
내 너를 양녀로 삼고 싶은데 네? 양녀요? 혹 되기 싫은 것이냐? 아니옵니다. 힘든 공생활 내 너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마. 황제의 마음을 얻은 목항아를 양녀 삼은 유경헌. 하지만 그녀에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태우마마께서 말씀하신 건 모두 잊어버리시고 황자 생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마, 폐하께서 드셨사옵니다. 함께 계셨습니까? 폐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이십니까? 낮에 일이 신경이 좀 쓰여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두 분이 이야기 나누십시오.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유모와 함께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폐하, 소인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폐하를 위한다는 게 그만 폐하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내 유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머마마께서 한 얘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유모,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유모도 어서 드시지요. 유모. 아닙니다. 어서 드시지요, 폐하. 그녀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그날 밤 유경헌이 누군가를 은밀히 찾았는데 마마, 이런 누추한 곳에 어인일이십니까? 노비를 찾아온 유경헌. 그녀는 왜 이곳에 들른 걸까? 배고프지 않았느냐? 폐하께서 주신 음식인데 네 생각이 나서 조금 가져왔다. 감사합니다, 마마. 체하겠구나. 천천히 먹거라.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 노비는 다름 아닌 재상 유경헌의 아들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20여 년 전 유경헌의 남편이 모반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로 인해 집안이 몰락하게 됐는데 이 일로 유경헌은 하녀로 아들 목재파는 노비로 궁에 끌려왔던 것이다. 이 어미가 네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꼭 네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거라. 어머니. 이 어미만 믿으면 된다. 알겠느냐? 유경헌은 죽은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며 20여 년을 궁에서 버텨왔고 결국 여제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폐하, 이리 두 분이 함께 하신 걸 보니 소은이 다 행복하옵니다. 그러합니까? 이게 다 유무가 힘써준 덕분이지요. 감사합니다. 폐하. 폐하, 여기 계셨습니까? 예,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폐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아이가 있어 이리 찾았습니다. 인사 올리거라. 호진연이라 하옵니다. 폐하, 이 어미의 조카딸입니다. 자고로 후군과 후사는 많을수록 좋다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미가 심사숙고 끝에 조카딸을 데려왔습니다. 이 애미가 미리미리 챙겼어야 됐는데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어마마마. 유무가 보기엔 어떠합니까? 예, 잘 어울린 듯 싶사옵니다. 폐하는 쓸데없는 것까지 유모랑 상의를 하십니다. 가문으로 보나 미색으로 보나 폐하와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이참에 이 아이를 흥덕 부인으로 봉하시지요. 예. 호태우가 자신의 조카 딸을 흥덕 부인에 앉히자 유경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마는데 얼마 후 지금 뭘 해야 하느냐? 그것이 폐하께서 오늘도 흥덕 부인 처소에 드셨다옵니다. 목강아가 좋다고 할 텐 언제고? 폐하께서는 왜 자꾸 그리 드신단 말이냐? 유경헌은 황제가 자신의 양녀 목황아가 아닌 흥덕 부인만 찾자 불안함을 느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부인, 정말 고맙소.
아기를 낳은 이는 호태우의 조카딸이 아닌 유경헌의 양녀 목황하였다. 수고했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유경헌의 계획대로 진행됐고 황자를 낳은 목황아는 흥덕 부인으로 봉해졌는데 한 달 후 궁안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황자가 돌연 사라졌기 때문인데 어디 있는 것이냐? 황아야, 황아야. 아기 울음소리에 곶감문을 연 목황화. 그녀가 놀란 이유는 황자를 납치한 사람이 바로 황제의 정비인 곡황우였기 때문이다. 황자마마를 찾았다옵니다. 뭐라? 그곳이 어디냐? 어서 앞장서거라. 마마,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항아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시는 거냐 말입니다. 황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폐하,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하옵니다. 오해라니요. 소인이 다 보았는데 어찌 거짓을 보하십니까? 아무리 소인이 먼저 후사를 보았다고 항아가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어찌 항아를 훔쳐 죽이려 하셨냐 말입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게요? 아니 어찌 황후마마께서는 황제께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지르려 했단 말입니까? 폐하, 이건 역모이옵니다. 폐하, 절대 아닙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옵니다. 황후,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대체 어찌 설명할 것이오? 그러니까 그것이 폐하, 억울하옵니다. 하신 척 억울하옵니다. 됐소. 여봐라! 대역죄를 지은 황후를 당장 피하도록 하라! 폐하! 그렇게 곡황우는 폐위됐고 황후의 자리는 비게 됐다. 그런데 잘 봤느냐? 우리 세상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넌 이제 황후 자리에 오를 준비만 하면 된다. 유경헌은 양녀 목황아를 황후로 만들기 위해 곡황우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유경헌과 호태우가 각각 흥덕 부인을 데리고 황제 앞에 섰는데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황후라니요. 후궁자리도 감지덕지한 비천한 출신이옵니다. 어찌 그런 자에게 황후 자리를 내어주신단 말씀입니까? 폐하, 출신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제 여식은 황자를 낳았사옵니다. 황자는 흥덕 부인도 낳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뭐라?
니년이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날뛰는 것이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사람은 날 때부터 신분이 나뉘고 우월하고 천한 것으로 나뉜다는 것을. 네 눈엔 황실이 그리 만만해 보이더냐? 폐하, 더 이상 유모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어마마마, 유모는 절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폐하를 위해서라 하셨습니까? 궁녀를 양녀로 삼아 황자까지나 권력을 차지하려 한 자란 말입니다. 어찌 아직도 그것을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나은정과 기른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황제. 그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듣게 될까? 알겠습니다. 호씨를 황후에 봉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십시오. 황제의 선택을 받지 못한 유경헌은 배신감과 실망감에 휩싸이는데 며칠 후 태우마마, 재상께서 오셨사옵니다. 잠시 기다리라 하거라. 이 야심한 밤에 네가 웬일이냐? 마마, 그동안 소인이 교만했습니다. 유모인 주제에 관직을 얻어 세상을 다 얻은 듯 싶었습니다. 마마, 주제도 모르고 날뛴 소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야 네가 정신을 차린 게로구나. 정것으로 태어났으면 정것답게 살란 말이다. 네 주제를 알란 말이다. 알겠느냐? 예, 마마. 네 마음은 알았으니 이제 나가보거라. 그런데 말입니다, 마마. 천한 것은 천한 것으로 태어나 천한 짓을 한다지만 귀하고 지체 높으신 태우마마께서는 어찌 천한 것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신단 말입니까? 뭐라? 니년이 미친 게로구나. 대체 유경헌이 한 말은 무슨 의미일까? 마마, 설명해 보시지요. 호태우가 몰래 남총을 들여 미래를 즐겼던 것. 아니, 네가 이를 어찌 알았느냐? 들이거라. 조카 딸인 후황후를 보고 놀라는 호태후.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호황후 책봉으로 크게 낙심했던 유경헌. 그런 그녀가 뭔가를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호황후가 호태우 처소에 남총을 들여보내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재상께서 이 늦은 밤에 어인일이십니까? 참
가지가지 하십니다. 황후께서 대우마마 조소에 남청을 드리는 걸 폐하가 하시면 어찌 될까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까? 내 인연, 내 그리 조심하라 일렀거늘. 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마마. 참 대단하십니다. 한나라의 태우라는 분이 어찌 한나 스쳐가는 욕정 때문에 스스로를 욕되게 만드시옵니까? 역사서는 유경헌의 이간질로 호황우는 폐위되고 호태우는 감금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드디어 유경헌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양녀 목황하는 황후에 유경헌은 태희 자리에 올랐고 유경헌의 아들 목재파는 대장군에 봉해지게 되는데 내 아들은 대장군, 내 딸은 황후, 그 아들은 황태자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내 꿈을 다 이뤘으니 이 나라는 전부 내 것이다. 그렇게 유경헌은 모든 걸 다 이룬 듯했다. 그런데 3년 후 북제가 북주의 공격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고 황제 고위 역시 사망하고 말았다. 황제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던 유경헌. 결국 북제는 그녀로 인해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인데 내 이 궁에서 한낱 이름도 없이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리도 험하게 가는구나. 권불 10년. 부당하게 잡은 권세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했다. 황제를 이용해 야심을 채웠던 그녀 역시 그 진리를 피할 순 없었다. 때는 세조 9년. 조선 왕실을 검게 물들일 정도로 칼보다 더 무서웠던 붓 하나가 있었다. 그 붓으로 쓰여진 서찰을 받은 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죽음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궁안을 발칵 뒤집는 괴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데, 너는 그 서찰을 받지 않은 것이냐? 예, 아직. 허나 상선녀가 벌써 이번이 2번째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네게도 그 서찰이 전달된다면 절대로 열어봐서는 아니 될 것이야. 알겠느냐? 대체 어떤 서찰이기에 이들은 이토록 두려움에 떠는 걸까? 괴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또 한 번 궁이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 전하! 소신 더 이상 전하의 처소를 지킬 수 없사옵니다. 전하, 상선이 옵니다. 잠시 들어가겠사옵니다. 못하겠사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하. 살려주십시오. 이놈이 감히 전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다. 당장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상선영감, 소신 더 이상은 못하겠사옵니다. 대체 지금 무슨 말들을 하는 것이냐? 혹 앞서 죽은 내관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것이냐? 결국 세조에게까지 전해진 의문의 서찰. 이것이 무엇이냐? 전하, 그것은 저 죽기 싫습니다. 전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이것 때문에 내관들이 다 그래 된 것이냐? 송구합니다, 전하. 감히 이따위 서찰로 과인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다니. 내 이번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 군주로 불렸던 조선의 왕 세조. 그를 떨게 만든 서찰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조선 제6대왕 단종이 즉위하던 그해, 궁안에서는 조선 최악의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있었는데, 대감, 궁안은 전부 정리되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끝이 났구나. 자신의 조카이자 왕이었던 단종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위를 찬탈했던 수양대군. 이 일이 바로 계유정난이다. 대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인께서도 그간 고생 많으셨소. 헌데 덕중이는 어디 있소? 보이지가 않소만. 큰일을 치르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첩년부터 찾으시는 geb니까? 덕중이는 이미 내 아들까지 낳은 몸이건만. 어찌 아직도 첩이라 하여 이리 하대하는 것이오? 대감, 이제 거사가 성공했으니 많은 이들이 대감을 호시탐탐 노리려 들 것입니다. 그럴 때 대감께 약점이 될 만한 것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양대군 부부 갈등의 원인이었던 여인. 대체 누구인 걸까? 거사가 성공하고 2년 뒤.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이 조선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7번째 왕 세조다. 세조의 즉위를 축하하는 연회 자리에 뒤늦게 등장한 한 여인. 화기애애했던 연회 자리에 이 순간 정적이 감돌게 되는데, 덕중아, 이리 와서 앉거라. 과인이 전에 말한 소용 첩지는 어찌 돼가고 있느냐? 그것이 전하, 소용 접지는 잠시 미루셔야 할 듯하옵니다. 뭐라? 왕자가 바뀐 지 채 한 해가 지나지 않았사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있는 이 시국에 소용 첩지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옵니다. 해서 과인이 내리려는 소용 첩지를 막겠다는 것이냐?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시끄럽다! 후궁 하나 드리는 일도 내 뜻대로 못한다면 앞으로의 정사를 어찌 펼치라는 것이냐? 전하, 대신들이 저리 반대하는 것은 전하께서 드리려는 후궁의 출신 때문이옵니다. 허니 좋은 집안의 다른 여식으로 이미 나와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여인이구나. 출신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앞으로 그 누구라도 이 나라 조선의 왕이 하는 일에 반기를 든다면 내 즉시 그 목을 벨 것이다. 예, 전하. 세조가 수양대군이던 시절 그 집안의 여종이었던 덕중. 세조의 눈에 띄어 그의 첩이 됐던 덕중은 세조가 왕이 된 소용이란 첩지를 받으며 왕의 후궁이 된다. 소용에 봉해진 것이 그리도 기쁘더냐. 후궁이 되었다는 것은 전하의 어엿한 여인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 아니옵니까? 헌데 전하께서 소용이라는 너무 귀한 옷을 주셔서 어찌 다뤄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사옵니다. 내 충고 하나 하마. 전하께서 내려주신 고운 비단 옷으로 갈아입기 전에 너의 그 천한 정신 상태부터 바꾸는 것이 먼저인 것 같구나. 마마, 아직도 제 천한 출신 때문에 제가 못 믿어오신 겁니까? 아니, 행여 너의 그 천한 성정이 전하께 오명을 남기지는 않을까. 나는 그것이 걱정이니라. 세조 집권 초기였던 터라 정희 왕후는 덕중을 더욱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요즘도 많이 가려우신지요? 괜찮다. 너무 염려하지 말거라. 전하의 종기에 효험이 좋다는 속리산 약수요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매일 밤 전하의 옥체를 닦아드릴 것이옵니다. 덕중아, 왜 그러는 것이냐?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아닙니다, 전하. 비로한 소첩에게 귀한 후궁 첩지를 내려주셨는걸요. 이제 전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죽다니. 너에게는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헌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이 못난 제가 소용의 위치에 올랐으니 행여 너의 그 천한 성정이 전하께 오명을 남기지는 않을까. 나는 그것이 걱정이니라. 혹여나 전하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배경은 없는데 약점만 더 늘어났습니다, 전하. 너부터 그렇게 생각한다면 널 소용에 봉한 과인의 선택이 무엇이 되겠느냐? 다시는 눈물을 보이지 말거라. 왕실의 여인이라면 그 정도의 강인함은 갖춰야 할 것이다. 예, 전하. 가시밭길과도 같았던 왕실 생활. 덕중은 세조를 믿고 그 길을 버텨보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중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으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머니, 아지야. 아빠,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대체 전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오늘부로 경연을 폐지할 것이다. 하오나 전하, 지금 당장 경연을 폐지하신다면 대신들과의 소통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옵니다. 지금은 왕권 강화가 우선이다. 대신들과 앉아서 글이나 읽으실 시간이 없단 말이다. 송구하오나 전하. 무슨 일이냐? 그것이 아가! 아가! 이리 가면 아니 된다, 아가! 아가, 이리 가면 아니 된다, 아가! 아가, 아니 된다! 전하, 어찌 이리도 늦으신 겁니까? 그것이 대체 무엇이 그리도 전하께 중요했던 겁니까? 아들의 마지막도 보지 못할 정도로 바쁜 왕이었던 세조. 실제로 집권 초기 세조는 흐트러진 왕실을 재건하기 위해 밤낮 없이 정사에 매달렸는데 그 결과 정치, 경제, 국방 등 전 부문에 걸쳐 많은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허망하게 아들을 잃은 뒤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덕중.
하지만 세조에 대한 원망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상처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는데 구해주시게. 송구하오나 소영마마. 내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선왕의 잔재들을 남겨서는 아니 된다! 그래도 좀 구해주시게. 송구하오나 전하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아무도라. 이젠 내가 전하께 아무나가 됐단 말인가? 내 당장에 집현전부터 없앨 것이다! 전하, 네가 여긴 어인일이냐? 전하. 우리 왕자가 군마마의 칭호도 받기 전에 일이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마지막으로 시호라도 붙여주시지요. 내 미처 그 생각은 못했구나. 덕중아, 내 그것을 정하게 되면 상선에게 일러둘 터이니 너는 처소로 들어가 있거라. 전하. 아들을 잃은 뒤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세조의 업무. 그가 정사에 매진하는 동안 덕중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결국 홀로 남겨진 덕중. 그렇게 그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정신 차리거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갑작스럽게 발생한 내관 사망 사건. 이로 인해 궁은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 내관. 일주일 뒤 한 명의 내관이 더 사망하면서 이는 괴 사건으로 변하게 된다. 이게 대체 무슨... 죽은 내관 옆에 남겨진 의문의 서찰. 과연 이 서찰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하여 과인의 처소를 지키는 내관들만 이리 죽어나가는 것이냐? 상선, 내관들이 둘이나 죽은 연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밝히지 못한 것이냐? 송구하오나 전하, 아직 파악 중에 있사옵니다. 전하,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삭막한 궁생활을 견디지 못한 내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했건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다 소신의 불찰이옵니다.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궁 안에 아직도 내가 못마땅한 이들이 있단 말이냐? 내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될 것이다. 적통성 문제로 늘 불안해했던 세조. 그런 그에게 궁안의 괴 사건은 최악의 상황과도 같았다. 다음 날 전하, 오늘부터 전하를 모실 새로운 내관이 옵니다.
인사드리옵니다, 전하. 소신 내간 송중이라옵니다. 왕실에 떠도는 궤변에 대해 너도 들어 알고는 있겠지. 예, 전하. 죽은 내관을 대신해 새로운 내관 송중이 세조의 곁을 지키게 됐다. 그런데 상선영과 소신 더 이상 전하의 처소를 지킬 수 없사옵니다. 제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 내관 송중의 태도.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관이란 무릇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림자처럼 군주의 곁을 지켜야 한다거늘 네 녀석은 고작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단 말이더냐? 그러고도 네 놈이 내관이라 할 수 있단 말이더냐? 그럼 저보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혹 이 서찰을 받은 것이냐? 왜 미리 고하지 않은 것이냐? 저는 앞서간 동무들처럼 굴해대지는 않을 겁니다. 대체 그 서찰이 무엇이기에 내관들을 연이어 죽음으로 몰고 간 걸까? 결국 의문의 서찰은 세조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과인의 곁을 지키던 내관들이 모두 이 서찰 때문에 죽어나간 것이냐? 헌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이제야 바꾸는 것이냐? 송구합니다, 전하. 정사로 바쁘신 전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정녕 이 내용이 사실이란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 지금 당장 이 사실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 도대체 서찰 안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세조가 이리도 분노한 걸까? 정녕, 이걸 네가 썼단 말이냐? 놀랍게도 서찰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바로 세조의 후궁 덕중이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을 꾸몄던 걸까? 이제야 오셨습니까, 전하? 감히 네가 이따위 서찰로 나를 능멸하려 하다니. 이게 다 전하 때문에 벌어진 일이옵니다. 어찌 신첩이 전하를 능멸했다 말씀하시옵니까? 뭐라? 너 때문에 죽어간 목숨이 몇인데 어찌하여 이따 연서로 과인을 모욕했냐 말이다. 덕중이 썼던 서찰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 즉 연서였던 것. 그녀는 왜 내관들에게 연서를 보냈던 걸까? 구해주시게. 전하께서 아무도 드리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내 당장에 7편 전부터 없을 것이다. 전하. 세조에게 외면당하며 홀로 남겨졌던 덕중. 전하. 어찌 저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겁니까? 저에게는 전하뿐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상처받은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연서였다. 연서는 곧 세조의 처소를 지키던 내관들에게 전해졌는데 덕중이 건넨 연서, 이는 그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날 저를 어루만져 주셨던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도 같은 시각 그곳에서 소녀를 품어주시지요. 억울합니다, 전하. 소신은 정말 억울합니다. 왕의 후궁에게 연서를 받는 것은 참형으로 이어질 만큼의 큰 죄였다. 그것이 두려웠던 내관들은 결국 억울하다는 서찰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다. 대체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냐? 아지도 떠나고 전하의 마음에서도 잊혀져 혼자 남겨진 이 마음을 전하께서도 알아주시길 바랬습니다. 뭐라? 어떠셨습니까? 전하 곁에 있는 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이냐? 소첩에게 전부였던 것이 전하께는 고작이었나 봅니다. 전하의 처소에 찾아간 절 막으며 내관이 그러더군요. 전하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다고요. 제가 언제부터 전하께 아무나가 된 것입니까? 전하께서 왕이 된 순간부터 수첩 아무나가 된 것입니다. 내 손에 피까지 묻혀가며 읽어낸 나라다. 이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다. 헌데 너는 어찌하여 이따위 연서로 이 궁궐을 어지럽히려 하는 것이냐? 여봐라, 내관 송중은 바직하고 죄인 덕중은 차명에 처하도록 하라. 결국 덕중은 연서를 썼다는 죄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당시 조선의 법률을 보면 궁에서 벌어지는 간통을 엄격히 금지했다. 때문에 덕중이 벌인 일은 참형에 처해질 정도로 큰 죄였다. 연서 사건이 벌어지고 1년 뒤, 아직도 다 끝내지 못한 것이냐? 한참 남았으니 어서 빨리 좀 끝내거라. 놀랍게도 참형을 받았던 덕중이 살아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년 전 참형을 앞둔 덕중을 찾아왔던 세조. 여긴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아직도 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냐? 내 네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전하. 덕중을 뒤늦게 이해한 세조가 그녀에게 선처를 베푼 것이다. 지금 후궁이었다고 티내는 것이냐? 옷 몇 벌이나 빨았다고 추운 척하기는. 무술이면 무술이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닙니다. 손이 시끄럽다. 매번 그렇게 다른 애들보다 늦으니까 네가 할 일까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 것까지 네가 다 하거라. 예? 언제까지 네 할 일을 다른 동무들한테 시킬 작정이야? 넌 그만하고 어서 일어나거라. 목숨을 건지는 대신 무수리로 전락했던 덕중. 그녀에게 남은 궁생활은 치욕의 나날들이었다. 조심스럽게 어딘가를 찾아온 세조. 그가 찾은 곳은 덕중이 지내는 처소였다. 전하. 그간 잘 지냈느냐? 내 너와의 인연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언젠간 너도 나도 속에 응어리가 없어질 날이 찾아오겠지. 그때까지 몸 건강하거라. 덕중에 대한 죄책감과 애잔함으로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했던 세조. 그런데 내 너를 가엾이 여겨 차명까지 면해줬거늘. 헌데 어찌하여 또 이런 황망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냐? 내 이번에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세조의 분노를 사게 된 덕중. 그녀는 또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 받아주시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을 담은 연서입니다. 네? 연서요? 또 한 번 연서를 썼던 덕중. 이번 상대는 세조의 조카 귀성군이었다. 이것이 감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조의 분노가 두려웠던 귀성군은 이 일을 즉각 세조에게 알렸던 것인데 감히 또 연서를 보내고도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더냐? 두 번째 연서로 세조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든 덕중.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감히 또 연서를 보내고도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더냐? 죽이십시오, 전하. 제 감정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궁에 저 역시 미련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봐라, 당장 덕중을 끌고 가 자명에 처하도록 하라. 예. 세조의 조카에게까지 연서를 보내며 또 한 번 왕실의 기강을 어지럽히고만 덕중. 결국 그녀는 그 죄로 인해 참형에 처해지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지 얼마 후 그 아이가 그리 된 지 벌써 수일이 흘렀습니다. 헌데도 아직 분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전하? 헌데 전하, 덕중이 그 아이 말입니다. 귀성군의 진심으로 연모했다면 왜 굳이 연서를 보내 위험을 자초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입니다. 그 아이 성정에 연모는 아닐 것이요. 과인에 대한 원망이라면 모를까. 죽을 것을 알면서도 2번이나 그리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그 진심은 그 아이만 아는 것이겠죠. 전하, 앞으로 전하께서 써내려갈 역사에 더 이상의 오명은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왕실을 뒤흔든 후궁 덕중의 연서 사건. 그녀가 쓴 연서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내몰았다. 죽음을 알고도 써내려갔던 연서.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명절 특집, 그거랑은 좀 완전히 다릅니다. 좀 우려가 됩니다. 안 닮은 사람이 3명 이상 나오면 MC에서 하야하신다. 아니었어? 다시 보고 와봐. 진짜? 최종 점수를 공개합니다.